안녕하십니까. 강영찬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 가장 위험한 해양 생물 10가지를 제가 선정해서 지금까지 해파리, 푸른 고리, 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0가지를 선정한 이유는 지금 많은 해양학자들이 이 10가지가 가장 위험하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6가지는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혹은 프리다이버에게 사실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대형 수중 동물들입니다. 얘들은 다이버들이 실제로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얘들이 커봤자 다이버보다 작습니다. 물론 엄청 큰 놈들은 어쩔 수 없이 크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어떤 다이빙 경험상 얘들이 다이버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는 저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사람, 서핑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좀 큰 어종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묶어서 드리고 이 가장 위험한 해양생물 10가지의 주제를 마감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파리부터 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남은 것들이 이제 이 바다 표범, 그 다음에 바라쿠다 중에서 엄청 큰 놈들이 사람들에게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악어가 주로 이 바다에서 사는 악어들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상어인데 사실은 상어는 제가 제 욕심이라면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상어라는 주제로 이렇게 두렵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물속에서 상어를 대하는 어떤 기본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꼭 한번 다루어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바다 표범인데 얘들은 사실은 그 seal이라고 해서 물개입니다. 근데 이제 피부가 이렇게 피부의 점들이 그 표범처럼 생겼다고 표범무늬 그렇게 바다 표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 표범 레오파드요. 이거보다 절대로 그 공격성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얘들은 덩치도 엄청 크고요. 그 60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하는 사람이든 다이버든 얘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이 굉장히 크고 치아가 엄청 예민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들 육안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마치 뱀처럼 보입니다. 파충류처럼 보입니다.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바다 새를 채서 먹고요. 물고기, 펭귄 같은 걸 먹고 사람을 공격해서 죽였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새를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이 얼굴이 뺑긋이 웃는 얼굴이 참 싫습니다. 코에서 신나게 버블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바라쿠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수중에서 소위 바라쿠다 떼요. 거대한 병정들이 마치 행진을 하듯이 바라쿠다 떼들이 쫙 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운 좋은 다이버들은 그 바라쿠다가 빙빙 도는 바라쿠다 서클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바라쿠다에 대한 것도 역시 별도로 하나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소개시켜 드릴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거대한 바라쿠다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얘들은 치아가 바늘처럼 예민하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움직일 때 보면 그 어뢰가 가듯이 축축축축 그 움직입니다. 이 바라쿠다에는 이 22개의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자이언트 바라쿠다
그레이트 바라쿠다 이렇게 부르는 딱 한 종류가 인간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얘들은 이 좀 반짝이는 물체를 이게 먹이로 오인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들이 가지고 다니는 칼, 그 다음에 호루라기,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거 레틀러요, 딸랭이, 뭐 탐침봉,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귀걸이 이렇게 큼직하고 반짝반짝하고 하는 것도 위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물리게 되면 이거 사실은 무시무시합니다. 상처가 굉장히 깊어지고 신경을 잘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고, 그 다음에 뭐 깊이 물기 때문에 출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혈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주지 않으면 이 쇼크, 허탈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얘들이 총알처럼 물 밖으로 튀어 올라서 보트로 올라오면서 보트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도 합니다. 무슨 물고기 중에서 참치 종류 중에서 그 앞이 뾰족한 놈이 있죠. 얘들도 뛰어 올라서 어부를 찔러서 사망시킨 경우도 보고된 게 있습니다. 최근 그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이 거대한 바라쿠다에게 어떤 여성이 물려가지고 폐가 파열되고 늑골이 부러진 것이 보고된 게 있습니다. 또 바라쿠다 중에는 그 껍질, 피부 밑에 독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이 독은 주로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그림은 참 보여드리기가 민망하지만 이게 바라쿠다한테 물려서 꼬맨 자리고 열려있는 자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바다 악어 이야기입니다. 과연 참 다이빙을 하다가 이 바다 악어를 한번 볼 수 있는 행운을 제가 가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만 아주 못되게 생겼습니다. 얘들은 그 육지 악어 못지않게 위험하고요. 제일 큰 놈은 8m에서 몸무게가 2000kg까지 나갈 놈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이죠. 이 악어의 그 아구 힘, 턱뼈의 힘은 백상아리보다 10배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게 되면 빠져나갈 그 소지가 없죠. 육상에서의 악어들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지만 수중에서는 악어들이 빨리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그 보고를 보면 1년에 약 2번 정도 인간이 수중 그 바다 악어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육지 악어의 공격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고, 그 크로코다일 던디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모델이 실제로 악어를 키우던 사람이지만 본인이 그 악어에게 물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이 상어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상어 자체만 해도 워낙 그 드릴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오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별도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상어는 사실 그 상어 어종이 약 4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백상아리, 황소상아리, 상어, 뭐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 그레이트 화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백상아리,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뭐 영화에서 또 혹은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길이가 6m 정도 되고요. 그 몸무게가 마치 그 악어처럼 3톤 정도까지 나옵니다. 3톤. 이 백상아리에 의한 공격은 지금 현재까지 그 상어 공격을 보고하는 어떤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균 1년에 한 400회 정도 인간이 그 백상아리한테 물리고 있습니다. 물린 사람의 5명 중에 1명이 사망합니다. 이 백상아리는 고의적으로 인간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상아리는 다른 어떤 먹잇감이라고 오인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서핑보드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저어 나갑니다. 마치 그 모습이 백상아리가 좋아하는 펭귄이 노는 거하고 너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드와 사람을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못된 놈들은 인간을 직접 공격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불샥이라고요. 황소상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희들 그 스쿠바넷 보시면 황소상어에 대한 그 소개가 최성순 사장님의 글이 참 잘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황소상어, 저는 이게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워낙 다들 크고 하니까요. 이 황소상어는 아까 백상아리보다 치사율이 더 높습니다. 4명 중에 1명입니다. 그 다음에 황소상어는 바다에서 살지만 얘들이 민물에서도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이 오하이오 강에서 잡힌 이 황소상어의 그림입니다. 얘들은 뭐 사람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심지어는 수초까지 먹습니다. 잡식성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정말 그 무시무시한 놈이 바로 이 타이거 샥입니다. 이게 번역은 대암상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심합니다, 이거. 이 이빨들이 그 밖에서부터 자꾸 빠져나가고 안에서부터 자라나오고 또 새로운 이빨이 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물속에서 보면 가끔 이 상어 이빨을 보면 여러분들 그 지역을 빨리 피하십시오. 분명히 얘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은 그 당연히 잡식성이고요. 배암상어는 의식적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상아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어에 대해서는 특히 인간에게 그 위험성을 떼는 3종류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 이런 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위험한 해양생물 10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꼭 이렇지는 않았지만 제가 해파리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오늘 대형 물고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다이버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가장 위험한 해양동물 10개를 연재를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